납세 종류를 보셨고, 이제 그 담보의 종류 보셨고, 담보의 이제 평가 보겠습니다. 담보의 평가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는데 전날 금액을 하고, 납세 보증 보험증권은 보험 금액, 납세 보증소도 보증 금액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건물 공전대당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해서 감정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담보의 제공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게 뭐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포인트 잡아드리면 그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공탁하고 공탁 수료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요 질문이 나왔고,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세 담보에 제공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평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도가 있어. 한도 납세 금액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그 해야 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금액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금전 같은 경우는 그 100분의 납세 보증서 금액 100분의 11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현금은 내 납부할 금액이 100이다 그러면 110원을 이제 담보로 맡기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120%를 이제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서 적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3항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건데, 보험회 등 건물, 공장, 재단 등 이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자는 화재보험증권하고 제출해야 되고, 그 보험기간을 납세 담보로 필요하는 기간에 30일 이상 정한 거. 더 하라는 거죠. 보험 범위를 금액하고 기간 더 늘린다. 이거 컨셉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갖고 근데 보통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장난치면은 얘는 뭐 25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않고, 그 이건 당연히 뒤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앞으로 하거나 뭐 얘를 뭐 80%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얘를 뭐 115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잘 모를 때는 또 이제 100분의 115 뭐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는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컨셉만 물어봐요. 당연히 이제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되니까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보도 이제 변경하고 이제 보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에서 담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변경 아니면 또 그 세무서장이 좀 담보 가치가 좀 하락한 것 같아. 그럼 뭐 변경하거나 보충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담보를 변경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민사도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면 내 마음대로 담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뭐 당연한 겁니다. 납세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이제 담보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현금으로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현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미리 준 그 금전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세금은 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만 담보로 제공한 금전만 그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환가 처리,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다시 돈을 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전만 바로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납세문을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기출문제, 지문하고 이제 객관식 문제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 없다. 이건 틀린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처음에 부과해서 결정하는 거를 결정이라고 그랬고, 정부도 이제 실수하거나 뭐 틀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고칩니다. 그걸 뭐라면 경정 하고 이 경정도 또다시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종목은 재경정. 선생님 보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냐면 부가 제적 기간 내에는 계속할 수 있다. 바꾸고. 왜냐면 부가 제적 기간 자체가 부가권이기 때문에 그 부가 제적 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보면 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영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A, B가 있으면 별개다. 틀린 문제입니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각각 존재한다. 세액은. 그 다음에 한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포괄 승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납세에서 나오는 승계는 납세 의무의 승계는 포괄 승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는 다 승계에서 갖고 오는 거여서 승계 효력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산세는 가산세 납세 의무는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이건 자주 나와요. 가산세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납부 지원도 있고 뭐 가세 표준 신고 안 날 때도 있고 가산세 여러 가지인데 이건 기본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가산할 국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항전된 유가증권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 가산금, 체납 첨부물을 납부하였다. 이게 좀 전에 한 거죠. 현금, 금전만 가능한 겁니다. 금전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좀 맞게 보이는데 약간 이게 좀 말이 좀 이렇게 이건 이 의미는 유가증권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의미예요. 유가증권을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을 현금화해야 되니까 납부했어. 왜냐면 유가증권 받으면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가증권은. 그래서 국세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찌는 거고. 객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이건 아까 이제 자동 확정 라고 이제 얘기했고 맞는 거고,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쟁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금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이거 조문 밑에 나온 겁니다. 3번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 국외 제공 용역에서 발생한 이거는 이제 역외거래라고 이제 포괄한 건 아까 제가 일반 역외거래 상속증여세 했던 겁니다. 역외거래로 여기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토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되면 부과할 수 없다. 15년이에요. 15년. 어떻게 됐냐면 일반하고 역외거래가 있었는데 우리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있어서 아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5년, 7년 신고 안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7년, 10년 부정으로 토탈 10년, 15년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이제 15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국세 제척 기간은 정확한 거를 외워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에서도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도 그 납부기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런 제척기간 같은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미리 처음에 우리가 조세 전략 짜거나 뭐 조세 조성을 볼 때 미리 처음에 이거를 알고 해야지. 뭐 얘를 제척기간 얼마지? 이렇게 찾는 거는 약간 이게 전문가다운 모습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억 원 이상인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물어본 거죠. 국가의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 원 이상인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 이렇게 나왔던 거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 청구의 압류 사유로 중단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건 문장을 만든 겁니다. 만든 문장이고 얘만 10년에서 15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조문에서 따와서 문장을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네. 오늘 그 납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